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해온 억만장자들을 거론하며 그들이 당일 주식으로 거액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죠. 이게 진짜 가능하다 말다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혹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관세 전쟁을 찍어 누르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사실 뭐 때문이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뉴욕 증시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하는데, 어찌 보면 세간에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 되는지, 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이라든지 또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지, 오늘 방송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음봉전환 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플러스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현재 뉴욕 증시 시장 분위기 흐름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트럼프 현 대통령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 관세라는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끝까지 나올 만한 모멘텀이다, 이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어쨌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상호 관세죠. 중국에 대한 이 상호 관세를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주요 제품에다가는 면제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라든지 거대 기술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제 이런 발표와 함께 미국의 증시가 또 상승을 하긴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무조건적으로 또 사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삼모사 같은 내용인 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호 관세를 면제하긴 했지만 이 소셜에 올린 게 뭐다? 이 제품들은 기존 20% 패턴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에 대한 이런 관세 부과가 사실상은 다른 데로 이동할 확률도 높다라는 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사실은 좋은 건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 뉴욕 증시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가 불확실성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뭘 불러일으킨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미국과 함께 무너졌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 자체도 사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다이렉트 누군가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그냥 사고팔고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양봉으로 끌어올라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보합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도 왜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 나오는 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중국 같은 경우는 피해가면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을 지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승리자는 없을 것이고요. 스스로 미국 스스로 고립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자립경제를 내세우며 민족주의적 정책과 선전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물러서 줘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 중국에 대한 이 가전제품 이런 것들 관세
완화하겠다, 뭐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물러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도 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중국과의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낼 생각은 뭐다?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관세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적으로 뭐한다 격심하게 심화를 시키는 이 순간에는 사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음모론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증시를 가지고서 부당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증시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만 미리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 선취매라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부당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상원 의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뭐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이미 당국에 촉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에 온 억만장자들을 거론하며 그들이 당일 주식으로 거액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뭐였다?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부당거래다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당거래고 우리 맨날 그러자면 뭐 공매도 비슷한 거겠죠? 공매도가 시장을 찍어 누른 것처럼 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찍어 누르고 주변 사람들 시세 차익을 챙기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하다 말다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혹이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음모론은 다른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관세 전쟁을 찍어 누르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사실 뭐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뭐 한다? 부채 한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당장 부채가 이게 3월 27일 뉴스거든요. 부채 한도에 추가적인 조치 없으면 뭐 하겠다. 8월에 디폴트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 여력은 바닥난다라고 추산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8월 또는 9월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4월 15일 이제 다음 달이니까 3월때가 4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마감이 미국의 세금 신고 현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재무부가 예상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면 5월 중순에 부채 한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있을 만큼 부채 한도가 뭐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지금 뭐 부채 한도가 이렇게 뭐 있으면 부채 한도를 또 늘려 증액해가지고 또 부채를 또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것도 이제 부채를 한도를 늘려가지고 부채를 증액한다.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란 거예요. 사실상 부채를 발행해봐야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실질적인 부채 한도를요. 2021년도와 2023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고 그 당시 부채가 또 증가했죠. 근데 부채가 증가하니까 또 여기 뭐가 따라와요? 부채가 증가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급격하게 금리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부채 한도를 이제 증액시키고 부채를 또 찍어내니까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또 따라온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가 심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럼 다시 뭐예요? 금리를 또 인상한다고요. 금리를 인상하면 또 뭐가 돼요? 결국에 부채에 대한 뭐가 부담이 된다? 또 이자가 또 부담이 돼요. 이자 부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뭐가 생긴다?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또 부채 한도 증액하고. 지금 이거를 부채 한도 증액을 가지고선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그냥 계속 사이클 돌고 있는 겁니다. 한도 증액했다가 한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시키니까 이자가 부담되고 이자 부담되니까 디폴트 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악순환이고 이거를 지금 없앨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는 부채를 뭐 하면 된다. 부채를 없애면 돼요. 부채를 없애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없애게 되냐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라는 거겠죠. 사실상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당장 18개월 만에 최대치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3년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익 기록하는 나타났고 실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가 따라왔어? 금리 인하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가 따라오게 됩니까? 금리 인하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채 이자가 급격하게 감소해요. 금리가 1%만 준다 하더라도 부채 이자에 대한 지금 얘네들은 뭐 우리처럼 부채라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자 1%만 준다 하더라도 체감상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10% 이상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확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한다?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죠. 4월 15일 기준으로서 이미 최대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런 관세 전쟁이 부채 때문이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기도 하죠. 바로 이제 관세 전쟁을 때려놓으니까 지금 부채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해 버리죠. 그래서 관세 부과로 증시가 폭락해 버리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뭐 한다?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관세 카드를 다시 걷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국채 금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당시 뭐 미국 국채 물량 쏟아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행해졌던 게 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 대공황을 일으키고 그걸로써 미국의 부채를 없애버리는 그것이 과거에 언제였느냐? 바로 이제 1945년도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당시도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찍어 눌러버렸죠. 그러면서 부채를 이렇게까지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다시 부채가 과거까지 동일한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이제는 그냥 폭탄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다 하는 게 어떤 음모론이다? 일부러 이거를 뭐하고 있다? 찍어 누르기 위한 관세 이런 것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쳐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역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 적자율 4%로 해서 미국도 돈 푼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럼 뭐가 된다? 세상에 풀렸던 이런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은 앉아서 뭐예요?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증시의 하락이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주워 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행동하니까 폭망해요.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현금화 시킬까요? 물어보거든요. 미국 망하죠? 그럼 여러분들 미국 망하면 끝이에요. 저희도 얘기했죠. 미국 망하면요 중국이 패권국가 잡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고 있으면 이거 뭐 할 거예요? 이제 중국이 패권국가 잡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홍콩처럼 중국 밑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돈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3때 얘기하는 게 그냥 미국이 무너질 때 그냥 이 최저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고 미국에 베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미국이 죽어버렸다. 이걸 현금 보유하는 데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중국이 패권국가 잡는 순간은 사실 아시아는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은 굉장히 거지가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오히려 미국 증시 지금 이런 타이밍이
사놓고 묵혀두고 기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